교수를 30년 했습니다. 국립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건 일종의 상업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계속 공부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국제 1회 부산에서 국제 크루즈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료 같은 것들 좀 보고 이랬습니다만 전혀 다르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크루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냐하면 크루즈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하나의 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가지고 뭐 어떤 분야나 역사로 출발하는 것은 그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그런데 선배는 좀 다릅니다. 혹시 좀 모르겠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구나. 이게 C가 되는데 왜 K로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한때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장님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자살을 하셨는데 이유가 그 회사 이름을 코닥을 왜 했느냐? 가장 아라비아 숫자 중에 그러니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K랍니다. K를 양쪽으로 앞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을 하겠다. 그래서 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K 시리즈가 있다 아닙니까? K 컬처다 K 있는데 K 푸드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K를 썼습니다. 일부러 크루즈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바다인 도시에 있기 때문에 먼저 크루즈를 이해하려면 바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다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그 바다 있는 도시에 사실은 전 세계로 가보면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도시를 많이 가는데 바다 도시가 다 잘 살아요. 못 사는 동네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부산도 좀 잘 살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바다라는 이름 자체 갖고 있는 게 바다는 뜻이 어디서 온지 잘 모르시죠? 그 해양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바다가 받아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모든 것을 받아준다. 예. 뭘 가도 민물이든 흙탕물이든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든 인류학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바다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세계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본 지도입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은 70%가 바다로 이루어지고 30%가 대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마의 바다 혹은 또 역사로 보면은 세계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만든 바다. 로마에 대한 평화는 바로 바다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아시아가 뒤진 것도 유럽하고 달리 바다를 우리가 제대로 지배를 못했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지금 21세기는 미국 아닙니까? 20세기부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다를 통한 겁니다. 미국은 육군이 많지만은 최강의 그것은 해군입니다. 해군. 왜냐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도 있지만 최고 좋은 비행기도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공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 자산도 핵 잠수함이 갖고 있죠. 그 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빙양에서 잠수함이 들어가서 2달씩 작전을 합니다. 감히 소련에서 한 번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낸 것이 미국의 해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바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크루즈까지 오는 데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역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그림을 우리 화려하게 봤지 않습니까? 배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한 2000년 전부터 개발된 게 이제 갤리선이라 해가지고 노예선이라고 일종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갤리라고 하는 거는 갤릭에서 왔습니다. 영어 사전에 갤릭은 말 그대로 마늘입니다. 마늘에서 온 건데 왜 마늘이냐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막 이 노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 것이 갤리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죠? 뭐 악티움 해전이라든가 뭐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가 가다가 바뀌는 것이 이제 우리가 1492년 그러니까 이 신대륙을 한 것도 바로 범선이었습니다. 범선을 개발하면서 서양이 완전히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범선이 레판토 해전이라는 데서 이제 세계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레판토라고 알으려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사에는 제가 전쟁사를 좀 했거든요. 세계사에 레판토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레판토에는 지금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유명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팔이 잘렸습니다. 팔이 이제 그다음 부상을 입어가지고 팔을 잃었거든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건 역사하고 관계. 그래서 범선의 시대를 연 것이 레판토였고 그러면서 세계 패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기선 또 함선 그러니까 전기선 시대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은 작은 큰 배 하나지만은 근데 죽은 사람이 한 1,500에서 1,517명 정도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타이타닉이 상징적입니다. 뭐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였고 그것이 패권이 영국에서 드디어 영국이 저물어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과 바로 전기선에 해당되고요. 함선, 항모, 요즘 컨테이너 슈퍼 탱크 같은 게 나오죠. 컨테이너 쓴 것도 하면서 크루즈가 탄생하는 거죠. 크루즈는 21세기의 하나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크루즈의 탄생을 보면서 이제 타이타닉의 비극. 타이타닉은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크루즈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여객선이었고 오늘 우리 크루즈는 유람선에 가까운 겁니다. 유람선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음악의 어머니 핸델을 보면 유람선이 나옵니다. 핸델이 원래는 그 독일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궁정 악장으로서 영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신임을 받으니까 제가 해외 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 해외 여행 갔는데 영국을 간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빠이빠이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계속 돌아오라, 핸델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참 세상이 웃기는 게 영국의 왕이 갑자기 자기가 모셨던 독일의 영주가 영국의 왕으로 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완전히 핸델, 지금 안 돼, 잘렸어요. 완전히 궁정악정 잘려가지고 완전히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마지막 생각한 거예요. 왕이 그나마 음악을 좋아했다. 그리고 왕의 취미가 유람선 타고 그 테임즈 강에 유람선 타고 다닌다는 걸 알고 악단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는 걸 자기도 궁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니다. 왕이 어느 날 간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악단을 다 모아가지고 음악을 준비합니다. 음악을 연주해요. 그리고 왕이 딱 가는데 어디서 괴선박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저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음악 좋다. 저 배를 불러와라. 불러왔는데 보니까 꼴보기 싫은 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돼. 잘랐는데 그래서 참 음악을 내가 좋아했지. 정말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궁정악장으로 다시 제명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가 바로 유람선입니다. 그 유람선이 이제 더 큰 개념이 바로 크루즈겠죠.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그런 경쟁이 나타납니다. 1차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이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니까 비행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거기서 독일이 개발한 제트기가 나와요. 그 제트기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형 보잉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잉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킬로를 날아가고 안전하기도 엄청 안전합니다. 세계에서 인간이 만든 그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100만 분의 1, 사고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개발했으니까 경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잽도 아닌 거죠. 근데 그걸 특화시킨 것이 크루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너희들이 가고 우리는 유람으로서 그걸 경쟁을 찾겠다는 것이 크루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루즈는 우리 영화 배우 이름도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 그 크루즈는 행복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면 상징을 하는데 이 플라톤이 옛날에 플라톤이 진짜 위대한 게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 크루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나까리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원래 진화 생물학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선지기 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진화 생물학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책을 유명한 총균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안나 카리나라고 톨스토이 작품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첫 안나 카리나의 첫 구절이 행복한 사람은 다 비슷하고 불행한 사람은 각자 모습이 다르다는 데서 찾아내서 안나 카리나 법칙을 만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야 되고 성적인 매력도 있어야 되고 금방 간직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인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하려면 이 크루즈를 타는 사람은 그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시도 좀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런 기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제가 설명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를 보시면은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바다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다도 옛날에 에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중해로 커지다가 그 다음에 대서양을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콜럼버스 같은 것이 바로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거죠. 대서양으로 가고 태평양으로 가면서 이게 바뀝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그러니까 2000년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림에서 요약되는 것이 이 바다를 지배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패권 국가가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500년, 1000년 동안 못 쓰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30년 전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근대사, 500년 근대사를 요약한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강대국의 흥망을 쓰고 찰스 킨들버거라는 교수가 경제 강대국 흥망사를 썼습니다. 이런 책을 보면은 한국 사람은 500년, 1000년도 못 씁니다. 왜?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책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16세기입니다. 1500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하다가 그 다음에 17세기, 1600년에 네덜란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200년을 지배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 어쩌면은 여기 이 패턴이 전부 다 바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말이죠.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설명을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냐니까 영국은 네이션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크게 네 가지 나옵니다. 잉글랜드라는 게 있고요. 그죠?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그리고 웨일즈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독립하겠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때는 기억나시죠? 영국이 200년 동안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옆에 나라를 하나 통합을 못한 게 영국입니다. 지금도 축구팀이 지금도 나눠져 싸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바다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을 하지 않습니까? 천조국이 하면은 지금 9함대가 있고 11척의 항공모함이 있고 750개의 전 세계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팽택에 있는 것도 있죠. 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7개의 국가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그림에 놓여 있는 게 니미츠급입니다. 10만 톤입니다. 5천 명이 탑니다. 5천 명이. 그런데 비싸요. 우리가 큰 캐리밴 타면은 아니 이제 크루즈 타면 한 5천 명 타거든요. 승무원이 한 1,000명에서 1,500명 타고 그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훨씬 넓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훨씬 넓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0만 톤인데 아까 봤던 15만 톤, 25만 톤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슈퍼 크루즈가 나옵니다. 앞으로 20만 톤, 25만 톤이 대세가 됩니다. 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래전에는 갤리스로 출발해가지고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이것이 아까 했던 1400년대에 되면서 범선이 개발됩니다. 이게 갤리스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다 이게 노입니다. 노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북선도 사실은 갤리선에 해당됩니다. 거북선. 나중에 거북선 이야기하면 저도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는데 2000년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400년대 되면서 이제 자꾸 발전하면서 역사가 바뀌고 범선이 두 척이 개발하면서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네판토 해전입니다. 이게 보시면 1571년 터키하고 스페인과 베네치아 연합군이 붙어가지고 베네치아 이 연합군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더 이상 서진을 못하고 유럽을 위해 못하고 했던 것이 바로 범선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 나왔던 여기에 지금 레판토에 있는 사진입니다. 동상. 이게 세르반테스의 팔을 잃은 세르반테스가 사진 동상이 있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세르반테스 동상 스페인도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선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선이 나오면서 이제 내부 엔진으로 이제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차이 중 하나가 우리가 무적함대란 말을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무적함대 일본 애들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원래 무장함대입니다. 아르마다가 하는 게 무장함대인데 잘못해가 무적함대가 된 거예요. 상승장군 상승함대 그건 잘못됐는데 그거였어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기선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갤리선을 하다가 범선을 하면서 한 150톤, 한 180톤까지 커집니다.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콜럼버스가 갔을 때 산타 마리아입니까? 그 배가 한 1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전기선이 남아있는, 미국에 있는 전기선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기선이 함선으로 개조를 하면서 일본을 강타한 겁니다. 이 쿠로후네라고 흑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차이가 완벽해요. 뭐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하고 차이점이. 일본 애들은 항상 칼의 문화였기 때문에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은 딱 인정을 합니다. 한국 인정 안 해요. 그쪽도 막 엉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칼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딱 이걸 보고 바로 야, 우리 가지고 안 된다. 보니까 배가 다른 거예요. 와, 배가 다르다. 우리가 일본 애들이 200년을 네덜란드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럼 네덜란드 다 배웁니다. 네덜란드 다 배우는데 그걸 배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페리 함대가 노포크에서 출발하거든요. 노포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노포크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군항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부두가 13km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가드 장군의 기념관도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세계 최대의 군사 항모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일본 애들은 꼬리를 내려요. 우리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무대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거의 다르니까. 그러면서 애들은 바로 뭘 하냐. 협상을 하고 또 바로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네덜란드에다가 배를 건조를 합니다. 쪽발이는 다릅니다. 한국에도 달라요. 이게 바로 전기선, 함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잘 만듭니다. 이걸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아까 봤던 그 니미츠급 무시무시합니다. 5,000명이 타고 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두 척의 원래 한 세트가 플리트라고 합니다.
함대를 만들거든요. 함대는 핵 원자력 항모,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2척, 두 척, 그리고 이제 순양함, 구축함 막 이런 걸 만들어 갑니다. 요즘 이지스함이 그대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말입니다. 조선소를 만들고 막 꿈이었어요. 그래 조선소를 만들어 해가지고 막 억지로 정주영 회장한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각하 저는 자동차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신 도와주려고 내가 한 건 줄 알아. 만들어 이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 성공하자마자 박 대통령 나 부릅니다. 박 대통령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뭐라니까 정사장 사업 잘 되고 있나? 조선소 잘 되고 있나니까 와우. 당연히 얘기. 각하 덕분에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게 걱정 안 하게. 걱정 괜히 그때 뭡니까 제트를 막 집어 던질 당했어요. 박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그 구축함 만들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축함에 바로 노타임으로 각하 구축함 제가 제일 싸고 제일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문제라 박 대통령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것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술도 마시고 잘 가자 이래가지고 딱 방을 나오자마자 비서관을 빨리 부르는 거예요. 비서가 때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하니까 구축함이 뭐예요? 구축함이 이름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개념은 모르는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이게 갖고 있는 것은 국력의 상징이죠. 이게 천조를 씁니다. 1년에 천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크루즈가 탄생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1912년입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은 영국의 몰락을 상징한 왜 그러냐 하니까 첫째는 뭐냐니까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설계에서 이 친구들은 이중격벽 다시 말해가지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약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러니까 두 겹으로 싸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는 스틸도 강철도 불량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서 사람을 다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에 모든 승객이 문제가 발생할 때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타닉은 한때는 우리가 하이닉스가 타이닉스라는 말로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타이타닉하고 붙여가지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게 타이타닉이고 이렇게. 근데 부끄러운 거 우리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타이타닉이 처음에 건져졌을 때 완전 건조를 안 했습니다. 일단 건졌다가 올렸다가 기술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올렸을 때 뭘 보냐니까 과연 정말 영화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느냐입니다. 뭐냐니까 다르죠. 그때 엘리트들은 여기 탄 사람들은 매너가 다른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타시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탈 수 있냐? 난 남자인데 여자부터 태워라. 어떤 재벌들은 우리 하녀부터 태워라. 난 내가 부끄럽게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진짜 남아 있는가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죽을 때도 아주 의연하게 죽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세계 최강의 국이 되려면은 매너라든가 예의라든가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항공기하고 경쟁 관계가 이거 항공기는 빠른 그거로서 제트기가 나왔으니 경쟁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700km로 가는 거예요. 얘는 배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결합하는 겁니다. 뉴 커뮤니케이션을 그러죠. 신결합.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핵심이라는 말을 이승만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할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흉페터라는 친구가 앞선 세대였거든요. 그때 30년대 응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쓰셨는데 이게 이노베이션, 신결합이라고 그럽니다. 창조적 파괴 혹은 신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멀리 여객을 가져와서 연결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돌겠다고 해서 개발된 겁니다. 오늘날 요즘 크루즈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봤던 아이콘,
아이콘 오브 시저라고 아까 말한 세계 최고의 그에 보면은 환상적이죠. 눈에만 환상적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역사 또 어떤 장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떤 기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개념도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제주도 다이아몬드가 한 이야기들도 보면은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복의 아이콘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이루려면은 아까 봤던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아까 봤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부부간 사이도 좋아야 같이 가지. 뭐 사이 나쁜데 왜 같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 heb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은 뒤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기회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아까 봤던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그 지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크루즈 클럽 USA는 지금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은 전부 다 B2B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 간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개인을 할 수 있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하는 게 올해가 원년입니다.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신화에 말하는 기회의 신이 뒷머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뒷머리가 그냥 지나가는 놈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 때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있고 또한 기회라고 하는 건 또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위험과 기회 합성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어렵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아스페르츠라고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혼이 방황하는 유대인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공원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영혼이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상징이 돼가지고 아스페르스. 지금 이문희가 쓴 인간의 아들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 친구를 주인공이라고 바꾸고 각색을 했습니다만 이런 등을 보면서 또 이게 우도와 자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름도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도고 왼쪽에 있는 건 자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한 놈은 마지막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놈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애가 좋은 말 했거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얘는 우도는 한마디 종언해가지고 천국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